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인문해답 시간. 사람이 물으니 해원이가 답한다 라는 뜻인데요. 옛날에 부처님도 묻지를 아니하면 법문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각종 불교 경전을 읽어보면 밑에 많이 따르는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이제 질문을 했죠. 질문을 한 내용이 이제 부처님 어록으로서 각종 경전에 시록되어 있는데, 저도 뭐 부처님 흉내 내는 건 아닌데, 뭐 이제까지 뭐 카톡이나 문자로 이메일로 질문해 오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해원생각 옛날에 제가 해원생각 책자를 이런 식으로 해원생각 책을 발행을 한 바 있는데, 그래서 주위에서 이런 식으로 해원의 생각을 한번 다시 말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지금 절찬히 하고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들 있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질문을 자주 해주시고 많이 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을 보니까요, 한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왔네요. 질문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답이 안 나와서 상담을 구합니다. 저는 원래 40살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 동거 3년을 하고 있으며 결혼식 준비 중입니다. 퇴근 후에 집에 오면 항상 늦게 일을 한다 생각하고 먼저 잠이 들었는데, 아침 식사 후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안 들고 나가서 가져다 주려는 차, 휴대폰에서 계속 톡 소리가 나서 보니 여러 톡이 계속 들어와 급한가 싶어 열어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희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는 다 친구들이라는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즉 남자친구는, 즉 바로 옆에 같이 동거하는 남자친구는 다 친구들이라는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여자들이 참 복잡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 나이 40세 결혼 준비를 멈추려니 주위 시선이 따갑고, 남자친구는 다 정리했다는데 그 말 자체를 믿을 수 없고 복잡함이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저 마음이 정리되고 후회하지 않을까요? 라고.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뭐 질문자가 이렇게 상담을 적어 주신 용기에 대해서 가상하다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 인생사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혼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그러면 꼭 굳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해도 이혼을 하는데 결혼 안 했으면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는 뭐 우리가 뭐 남녀간에 손만 잡아도 뭐 결혼을 해야 되고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 각자 복잡한 사회를 가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뭐 여성분들이 직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직업이 없다 보니까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그 집에 이제 귀신이 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되고, 귀신이 되어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항상 대를 이을 것을 의무를 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집에서
이제 풀칠을 하는, 먹고 살기를 하는 그 집의 귀신이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시대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된 그때의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환경. 과거에는 뭐, 어디 가나 뭐 사람 태어났을 때 모계사회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모계사회. 모계사회인데, 모계사회는 뭐, 여자가 중심이 돼서 남자를 이제, 뭐, 여러 명 거느릴 수도 있는 거고, 요즘은 이제 뭐, 모계사회냐, 부계사회냐라고, 어쨌든 그 성을 따지면 이제 부계사회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래서 요즘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각양각색의 그런 사회니까, 비록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몇 번 전 생활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생활을 여행도 같이 가보고, 특히 운전도 같이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제 한 몇 년 사귐을 살다 보면, 그 상대방에 대한 다 본성이 나타나거든요. 쉽게 말해서 본성이란 말은 그거잖아요. 뭐,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이제 이성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바람 피우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내면적인 세계는 이렇대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여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어떤 관계를 맺어서 잉태를 하게 되는데, 만약 됐을 경우,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씨앗을 자기 씨앗을 또 뿌려서 이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남자가 들어오면 자기 씨앗을 뿌릴 기회가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거를 싫어하고, 그 다음 여자는 왜 자기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걸 싫어하냐면 모성애 때문에 그런데요. 남자가 다른 데 씨앗을 뿌리면 또 이세가 태어나면 이것도 교육시켜야 되니까 남자 입장에서도 이제 재산이 이쪽에 가겠죠. 그렇죠? 여자 입장에서는 내 새끼만 자꾸 키워야 되는데 자기 남자가 다른 데 가서 씨앗 뿌리면 재산 일탈할 되니까 내 새끼를 키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자기의 과거에 이제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과거의 남자의 본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씨앗을 뿌리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종족 번식을 어떻게 하겠냐는, 그거는 이제 본성이 뭐 어디 가지를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아무리 자기 마누라나 애인이 이쁘다고 하더라도 그 남녀간에 따지고 보면 한순간에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뭐 이와 같은 경우는 동거지만 이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애가 생기면 천지인 자연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제 자연은 이 사람을 관심을 안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말해서 권태기가 오는 거죠. 그죠? 권태기가 오면 이 사람은 또 각자 남자는 다른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결혼해도 쉽게 헤어지는 마당인데, 뭐 결혼도 안 했다는데 그 없이 헤어지면 아주 쉽죠. 그렇죠? 바로 이별 통보를 하면 되는 건 싫다. 근데 두 번째 말씀은 이별 통보를 하기 싫다면 그 이별 통보를 해야 된다면 그런 기준이 뭐냐? 첫 번째는 자기의 솔직한 감정이죠. 그렇죠? 나의 생각, 나의 이념이 가장 중요한 거죠. 누구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뭐 현재에 있었던 요 환경들은 어떤 환경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환경은
나의 것이다. 다른 사람 환경이 아니라 나의 환경. 상대방이 하는 행동은 나의 업식으로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상담 요청을 해온 분들 보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바람피지 못하게끔 쉽게 말해서 뭐 완벽하게 컨트롤하자마자 뭐 24시간을 가출한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만나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저거 만약에 남자니까 본성을 따지면 더 이쁘거나 그보다 더 실력을 갖추거나 돈이 많거나 쉽게 잠자리에 더 좋거나 그 남자가 나가 아니면 못 살 정도로 완벽하게 갖춰졌다면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데 눈 돌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의 환경이라는 거죠. 내가 만든 환경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분별심을 하냐면 어떤 그 사람의 하는 행동 환경은 그 사람의 업식 때문에 업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업식 때문에. 이 업식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왈가가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 업식 때문에 상담할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왈가가부를 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면 길가에 호박꽃이 피었다. 그 호박꽃은 그렇게 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는 호박꽃보다는 옆에 장미가 있으니 장미꽃이 더 이쁘다라고 그렇게 분별을 해서 호박꽃을 뭐 바퀴로 차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분별심을 일으키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현재 이것이 없더라면 내가 아무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나의 가치관 기준에서 항상 상대방은 깨끗해야 되고 일찍 들어와야 되고 나만 쳐다봐야 되고 어떤 다른 사람도 사귀면 안 된다. 그런 기준에 의거 내가 분별심을 일으켜서 그게 나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냐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도 상대방의 병이다 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탓도 있고 상대방의 업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같이 생활하다가 또 다른 데 간다면 그러면 그래 안녕히 가세요 빠빠이 하면 되는 거고, 그걸 또 가지 못하게 붙잡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인연 붙잡지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말라고 얘기를 했듯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상황을 다 내가 받아들일 어떤 포용력 받아들일 수 있으면 결혼을 준비를 한 거 계속해서 미래에 가도 아무 뒤탈이 없는데, 이런 것들 친구가 남자친구다 뭐 그냥 친구지 쉽게 말해서 그 남자 입장에서는 여사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자 사람 친구, 여사친이라고 오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한번 깨진 쪽박이 바깥에 가서 물이 안 새냐고 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의 입장에서 내가 받아들일 용기가 없다 그러면 그냥 상대방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나는 깨끗하게 물러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어떤 누구하고 친구하고도 상담을 해도 아무 답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감정이 최고 우선이다.
두 번째, 상대방 말을 믿지를 마라.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말을 믿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나의 가치 기준에서 거기서 판단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떠나간다고 한들 내 주위에 또 사람이 없는 건 없느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기에 나는 이렇게 행동을 제약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일찍 들어와서 혼자라도 잠을 자야 되고 식사를 해야 되고 그럴 환경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얼마든지 주위 사회에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래 세상에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는데 많이 사귀라. 그러나 나는 내 자리를 위치해서 꿋꿋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 또 오자. 나한테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느 하나에도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얽매일수록 내 자신만 초래합니다. 내가 여기서 얽매인다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 얽매인다는 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 행위에 대해서 얽매이면 나만 불행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상대방이 하는 행위는 다 어떻게 하다고요? 내 자신이 만든 업의 결과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업식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탓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